자, 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는 것 같네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그 이제 6월 30일부로 음, 와우넷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활동 정지했죠. 이제 앞으로 와우넷에서는 제 방송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우넷을 그만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저희는 뭐 항상 와우넷을 이제 이번 상반기에 하면서 저희는 10종목 이상을 어, 이제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유 종목도 보면 항상 10종목 이내입니다. 이번에 한 8종목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50%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제가 이제 와우넷 그 만들면서 다 정리를 했을 때 50% 이상 수익 난 게 세 종목이고요. 다 종목당 10%예요, 비중은. 그리고 20% 이상 수익 난 게 다섯 종목.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왜 와우넷을 그만두느냐. 대표님 와우넷에서 공방하면서 시황도 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만두십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도 음 좀 이따 이제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시장도 얼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좀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와워넷이나 어 이런 것들을 좀 쉬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약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제가 그 이제 뭘 새롭게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한국경제TV는 출연은 제가 이제 일단 4월 달에 5월 달에 다 하차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출연은 제가 올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하면 내년 1월 월부터 아마 그것도 주 1회 정도만 출연하지 않을까 아 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개월 개월을 완전히 쉬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하는 걸 좀 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와우넷도 그만뒀고 다 그만둬서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물론 이제 정말 바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커서 안 그래도 지금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막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예 이게 이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그냥 유튜브를 주 1회 정도만 그냥 올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정적으로는 좀 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 같은 게 안식년 같은 개념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 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시장을 좀 보니까 어제 수출 증감률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수출 증감률 보니까 다행스러운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증감률이 정말 다행스럽게 에 이게 6%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아까 15 정도였다가요. 그러니까 15 정도였다가 6 으로 인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어 이게 마이너스 15 에서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마이너스 6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라면 3 분기 7, 8, 9월 달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한 150% 200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또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2 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서
2 분기에 인제 제가 수급을 분석했는데요. 수급도 일단 작년 3 분기부터 시작해서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보면 대충 봐도 이게 대충 제가 계산해도 한 20조 정도 샀죠. 어 그래서 20조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물에 대한 베이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내년 1 분기가 제일 걱정스럽죠. 올해는 별로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 쪽하고는 수급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깨지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코스닥에 향방을 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이제 개별주 장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에 상관없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찝찝한 건 뭐냐면, 3 분기 자꾸 찝찝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곧버스 있죠. 그러니까 곧버스에 대한 수급이 원래는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털어냈어요, 지금. 그리고 금융투자가 작년에 1 조를 샀는데 다시 인제 얘가 상반 1 분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2 분기에 시장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2,500 에서 2,600에 올라올 때 다시 9,000 원가에 사서, 예, 그러니까 어 엄청나게 많이 담았죠. 근데 이게 곧버스만 담은 게 아니라 인버스까지도 같이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손절했고요. 이번에 2,500선 2,600갈 때 계속 손절했고, 오히려 지금 금융 투자에서 원래 인제 그 지수 ETF는 금융 투자가 대부분 다 인제 키를 쥐고 있죠. 외국인들은 잘 안 쥐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융 투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7-8-9월 달 중에 나중에 인제 지수가 조정이 좀 오기 시작하면 이 금융 투자의 곧버스가 굉장히 아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융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쪼끔 정체를 보여주고 있죠. 다행스러운 거는. 많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형태로 신용융자를 보면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계속 진행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정체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3 분기는 아마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요때는 조정이 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조정 폭이 생각보다는 어 이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이 조정 끝나고 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다시 한번 올리는 시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못 하게 되면 진짜 시장을 조심해야 되는 형태고요. 근데 그때 만약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뭐 한 2,700, 2,800, 2,900 까지 가 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3 분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3 분기에 지수 조정 폭,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조정 끝나고 나서 지수의 상승의 크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만약 2,700을 계속 못 돌파하고 막 다시 꺾여 버렸다 이러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2,700을 강력하게 돌파해서 계속 올라갔다 이러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왜냐하면 저는 3 분기가 이상하게 소비가 자꾸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미국 쪽의 소비가. 음.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크고요. 제가 지난번 왜 유튜브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다 5월 달에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올리면서 FMC 회의 전에, 회의하기 전에 올리면서 "금리가 한 번 더 인상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서 금리를 2번 연속 올릴 수도 있고 한 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이 이게 지금은 당장 아니겠지만 내년에 1 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인제 1 분기 GDP가 1.4, 1.5 이렇게 하다가 확정치가 2%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GDP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 GDP가 인제 그게 에 괜찮아서 제가 지금 그나마 좀 '시장이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아마 7월 달에 다시 한번 6월 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좀 고점인 것 같은데 다우가 좋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나스닥도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13,800 선을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거 돌파하면 14,000 초반까지 갈 것 같고 만약에 못 돌파하면 그 아마 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7월 달의 지수는 정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7월 달 고점이 나올 텐데 이 고점이 6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고점이 나올지 그리고 나스닥도 13,800 선을 돌파해서 14,000 초반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걸 못 돌파하고 조정이 나올지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 종목 장세로 어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의외로 3 분기 조정받고 나서 주도주 섹터가 좀 어 많이 변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막 꺾인다는 건 아니고 2차 전지가 꺾인다는 건 아니고 2차 전지는 그냥 박스권에서 딱 묶여 있는 형태고 어 오히려 지금 2 분기에 그러니까 추세를 잘 만들어 놓은 섹터를 3 분기 조정 중에 조정 기간에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에는 6월 달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지 그러니까 나스닥도 나올지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현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생각보다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크게 나오는 시점이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7월 달에도 한 번 더 시장이 있지 않을까. 근데 7월 달에는 시장이 막 올라가면 그러니까 2,600선 중반 뭐 후반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올 것 같다. 예, 거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만 유튜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